중요한 내용이 없으세요? 없으세요? 쉬워서 그런가? 자, 5회에서는 몇 가지만 볼 거야. 몇 개만 볼 건데, 쓸만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라이팅 그 서술형을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있는 구문 중에 몇 개만 좀 체크하고, 어법성 판단도 그래. 그래서 나머지들은 조금 선생님이 갖고 온 걸로 보완해내고 또 여기 다시 와서 필요한 것들을 또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우선은, 봐봐. 여기 4번. 주관식이라고 나온 4번 있지? 요약문 완성이야. 그거 하나 하시고 질문 한 두 개 정도 할까요? 그다음에 5번. 4번, 5번을 한번 해보세요. 한 5분 정도 드립니다, 여러분. 뭐 많은 시간은 필요 없고 4번, 5번 정도 한번 읽고 답을 내어보세요.
자, 해석이 잘 됩니까? 이거는 뭐 독해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주어진 문장에 대한 단락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뭐 조건에 맞게 완성하라고 하는데 더 그레이가 뭐뭐 했었더라면 더 레드는 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 bring이라든지 스리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는 얘기인데 위에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그레이는 뭐고 레드는 뭔지를 봐야 되는데 처음에 봐봐. 거기 보시면은 외래종이에요. 이그저틱 하면은 외래종. 여기 모르시는 분은 체크해놔야 돼. 이그저틱 하면은 이국적인의 뜻입니다. 이그저틱 하면. 그래서 이국적인 외래의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그저틱 패시즈 하면은 외래종이 되는 거고. 자,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외래종이 갑자기 도입이 되는 거야. 환경 생태계죠,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니까. 생태계에 도입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바로 예시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written, red and gray squirrel provide,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레드와 그레이가 잡히네. 다람쥐가 명확한 예시를 제공하는데, 자, 빨리 가시면, 그레이가 아메리카로부터 도착을 했대요. 영국에 도착한 거야, 아메리카로부터. 1870년대고. 그때 두 종들은, 자, 경쟁하네요. 그래서 same food를 가지고, 또는 habitat를 가지고, 서식지를 가지고 경쟁을 했고, put the native red squirrel population under pressure. 자, 요게 이제 체크 좀 해봐. under pressure 하니까 무슨 뜻이야, 여기서? 압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음, 이 두 종이 경쟁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돼? 네이티브, 그러니까 원래 토종의, 토착의 레드 스쿼럴 파퓰레이션, 걔네 개체들이 어떻게 된 거야? 압박하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지? 그 이유는 설명을 해줘요. 그레이 헤더 엣지. 이게 우위라는 뜻이 있어요. 엣지가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고, 이점 혹은 우위라는 뜻이 있어서, 이 그레이가 우위를 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뒤에 보시면은 it can adapt its diet에서 그들의 식단을
adapt, 적응하고, 조정하고, 뭐 적응하고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그레이 얘기하는 거, 그레이.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 green acorn, while red can only digest mature acorn. 그러니까, 이, 우- 이게 뭐야? 다 익은, 성숙한 애임이잖아. 그러니까 레드 스쿼럴은 익은 아콘만 먹었다는 거죠. 도토리만. 아, 반면에, 누구? 그레이한 애들은 어떻게 됐어? 그린 아콘이라고 하니까 뭐야? 좀 덜 익은 것도 먹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식단에서 우위를 점했네. 그리고 same area of forest, gray squirrel can destroy the food. 그래서 동일한 그 숲 영역 안에서 이 그레이한 애들이 destroy, food supply를 그 식량 공급을 아예 망가뜨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네들이 심지어 한 입 물기도 전에 예, 그 식량 공급을 음, 파괴시켰다, 망하게 했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또 나와요. 계속 이제 근거가 되는데 그레이가 또 뭐해? densely and varied habitat. 그러니까 이게 densely가 무슨 뜻이야? 되게 밀집하게, 밀도 있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빽빽히 모여 살 수도 있었고 얘네들은 그래서 다양한 그런 환경 내에서 굉장히 밀도가 높게 살 수도 있었다. 그래서 걔네들은 더 쉽게 살아남았죠. 그러면서 when woodland has been destroyed에서 그 그 풀이 파괴되었을 때 좀 더 쉽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읽으시면은 산림이 파괴됐을 때도 얘네가 살아남고 결과적으로 레드 스쿼럴은 come close to extinction 뭐가 됐다는 거야? 멸종했다는 거죠? 예. 근데 거기까지 다 읽었단 말이야. 뭐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37번에 뭐 배치된 문제인 것 같은데 얘기가 뭐 많이 어렵거나 한 건 아닌데 우리가 결국에서는 외래종이 들어와서 식량과 서식지에서의 경쟁을 이겨내면서 토착종이 이제 사라진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봐봐. 이거 가정적으로 쓰는 거네요. 가정적으로 쓰는데 음, 우선은 오늘도 저기 선생님이 준비해 온 그 프린트에 주로 중요한 어법이어서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 한 페이지 어, 가정 잠깐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셔야 됩니다. 왜? 과거, 사실, 반대요. 1800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현재는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if가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 어디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이게 뭐 왜 가정법이라는 거 어떻게 떠올렸죠? 자, if와 그 if절의 헤드를 보는 순간 과거나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여기 체크.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가정법하고 관계대명사는 중요한 어법이어서 우리가 뭐 어법성 판단이나 지금 서술형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무작위로 랜덤으로 필요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짚어줘야 될 그 어법은 좀 선생님이 같이 하려고요. 따로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떤 단원 하나가 정리된다기보다 무작위로 나왔을 때 어떤 어법을 내가 끌어오고 뭐에 적용을 하고 이런 실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단원별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단원별로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선은 A번이라는 그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연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구절에 헤드가 보이고 주절에 헤드 PP가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유추를 하셔야 되고 어법상으로는 그러면 그레이가 데려와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브링. 그지? 그럼 레드가 위협받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 정도의 브링과 스리트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줘야겠구나를 연상하셨으면은 나이스한 거고요. 자, 그레이가 지가 가져온 게 아니라 데려와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형태를 써야 돼? not 안 데려와 줬다면 해서 not을 쓴 거예요. not been brought. 그죠? 데려와지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in이라는 전치사를 하나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데려오다라는 뜻으로
하나 써놓으시면 되고요. bring in이 뭐 데리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레드는 위협받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had been, threatened. 이면 끝이죠. 그러면 필요한 경우 단어를 변형할 수 있고, 단어만을 꼭 모두 사용할 것 해서, 둘, 넷, 다섯, 둘, 넷, 여섯. 그러니까 뭐 비동사를 활용했으니까. 예. 그래서 been threatened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가정법의 출발이긴 한데 이따가 여러분 가정법 문장은 조금 써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수동형으로 좀 가져간다는 게 중요해. 예. bring in 데려오다. 그게 데려가시다. 그쵸? 뭐를 뭐 어느 쪽으로 데려오다 할 때 bring in을 쓰니까. 자, 그거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자, 그다음 5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쓰래요. 그래서 찾아 쓰는 건데, 자, 봅시다. 35번 문제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셔야 되고요. 다른 단서는 없습니다. 각 한 단어로 쓰고요. 조건이 어형 변형을 하지 말래.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찾아 쓰는 거는 맞습니다. 자, 한번 보죠. Simply giving employees a sense of agency, a feeling that they are control in. 요거는 좀 가운데를 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골격은 뭐야? 또 에이전시라는 단어를 또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대리인, 행위의 주체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풀어놓은 걸 좀 봐야 돼, 얘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하는 거야? 이 직원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준다면 이런 뜻이잖아. 이러한 감정, 감각, 감정. 그게 어떤 건데? 그들이 통제에 있고 그들이 진정한 의사결정 권한이라고 모르시면 써나 authority 하면은 권위,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통제력이 있고 통제 안에 있다라기보다는 통제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컨트롤에 관한 것들을 걔네가 가지고 있고 게다가 모두 있다는 거야. 의사결정의 권위도 혹은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직원들이. 네. 그거를 먼저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radically 하면은 급진적으로의 뜻이에요. 급진적으로 증가합니다. A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단서는 뭐냐면 얘가 말하는 조건, 걔네들이 in control 하고 genuine decision making. 자, 그게 그냥 요 단어 하나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에이전시란 말은 여러분 되게 많은 걸로 써요. 우리 오이고에서 나온 것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단어를 쓰는 그 뜻으로 쓰이는데 에이전트가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뭐 스포츠 에이전시 에이전트 그러잖아. 그래서 대리를 뜻해요. 대리. 대리. 위임이야. 그래서 어떤 권한을 내가 주는 거거든요. 예. 위임받은 자, 뭐 대리인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행위의 주체라고 그래요. 행위의 주체. 뭐라 그러지? 주체? 여기 이렇게 쓸까? 예. 행동하는 주체, 주체. 그래서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주인. 그리고 또 하나 쓰시면은 동인이라는 어려운 말 쓰거든요. 동인. 그러니까 움직일 동에 원인할 때 인이어서 뭔가 이게 뭐라 그래? 동기라고 하나 쓸까요? 옆에다가 동인, 동기 요 정도. 근데 이게 어떻게 쓸지 몰라. 이게 엄청 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의미로서 전용이 되는 애들이어서 애여서 얘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주인의식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이픈을 보고 따져봤더니 이것도 좀 그래? 통제 안에 있는 건가? 근데 이 통제 안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인플로이니까. 근데 뒤에서 좀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그 뭐야 진정한 의사결정의 권위. 권위라고 해도 되고 권한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게 증가하느냐? 그 직원들에게 그러한 감정, 감각을 주었을 때 어떠한 부분이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세요. 바로 들어갑니까? 2010년 연구 Manufacturing Plant는 여기서 식물이 아닙니다. 공장이에요, 공장. 하나 써놓으셔야 돼요, 이거. 플랜트가 공장이라는 뜻 있는 거 알고 있니? 오하이오의 제조 공장에서요. 예를 들어 주의 깊게 assembly line 하면은 조립 라인입니다. 조립이에요. 조립 이게. 조립 라인의 워커들을 검사해 봤는데 시험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empower 무슨 뜻이야?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이 들어가면은 make의 뜻이야. 그래서 권한을 만들어주다 이런 뜻이어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Make small decision about their schedule. 그들의 스케줄에 대해서 약간의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받았네. 아, 그러면 이게 통제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구나 라고 읽어내셔야죠. 그리고 그들이 디자인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유니폼을 그리고 뭐를 가지고 있었는데 overshift while all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pay schedule 자, 요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쉬프트는 교대 근무라고 써놔.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동하다는 알고 있어야 되고 쉬프트 하면은 이동하다, 변형하다 이런 뜻인데 교대 근무라고 꼭 써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 갔냐? 예, 모든 제조 과정과 그 임금의 스케일이니까 뭐야? 그 규모? 이 지불하는 거, 우리 회사에서 지불해 주는 거는 stayed the same. 똑같이 머물렀다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변화점이 있는지 살펴보시는데, 자, 우선은 권한을 부여받았어.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스케줄을 정하는데, 뭐, 그거 됐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유니폼도 디자인을 하고,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교대 근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걸 갖고 있었다를 찾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봅시다. 끝까지 읽어야 되긴 하겠죠? 두 달 안에 생산성, 플랜트의 생산성이 20%까지 증가했고, 워커들은 taking shorter break and making fewer mistake. 어떻게 했다는 거야? 더, 어떻게 해요? 짧게 휴식 시간을 했대. 짧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짧은 휴식 시간을 보내게 됐고, 그러면서도 뭐야? making fewer mistake, 그러니까 뭐니? 더 적은 실수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작업에 있어서 뭐 휴식 시간을 일부러 줄이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건 물론 그럴 것까지는 모르겠어도 적어도 이제 휴식을 덜 하면서도 실수를 적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왔고 그러면서 giving employees the sense of control. sense of control 이거 이 통제력을 갖는다. 통제 감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준 것이 개선시켰는데 얼마나 자기 규율 그들이 직업에 가져오는지 예. 자기 규율, 자기 통제력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이거는 이거 뭐 중요하진 않은데 자기 규율, 자기 통제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론 이 사람들한테 뭘 줬더니 통제권이나 어떤 권한을 부여하였더니 뭐가 올라갔다. A번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A번을 뭘 쓰면 돼? 뭘 쓰면 돼? A는 그냥 뭐가 올라갔냐? 권한을 부여했더니 뭐가 올라왔어? 아는겨, 모르는겨. 생산성이 올라가잖아. productivity가 increase 했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A번에서는 그래서 productivity를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써보세요. 됐니? 그리고 뭐에 대해서 그들의 shift,
대해서, 그러니까 교대 근무라고 했죠? 교대 근무에 대한 뭐를 가지게 한 거야? 통제력? 컨트롤? 뭐 컨트롤 써도 크게 틀리지는 건 아니네. 원래 원문에는 권한이라는 뜻으로 authority를 갖다 썼거든요. 예. 그래서 shift, 그러니까 교대 근무에 관한 그런 스케줄을 짜는 것에 관한 권한을 얘한테 주었다 이런 얘기인데, 컨트롤은 좀 그러네. 교대 근무를 그러면 제한했다, 통제했다 이런 얘기가 돼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뭐 느리거나 줄이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 뭐를 권한을 주었다고 하는 게 제일 어울려. 그래서 authority를 쓰셨으면은 됐는데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고 A번은 쉬웠어. 근데 B번이 또 여러분들이 컨트롤이라고 하면 조금 문맥상으로 그 뭐야, 교대 근무에 있어서 그 뭐를 통제력을 가했다라고 하니까 뭔가 시간을 조정한 거라기보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규율하고 좀 압박하고 이런 의미가 강해서 authority라고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아니, 문장으로 쓸 게 이번에 없더라고 별로. 많이 같이 쓰고 싶은데 그래가 그 한번 실전적으로 보고 오죠.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 있잖아. 나눠드린 거에서 아이고 이게 빨리 끝나면 또 올 거예요 이쪽으로. 너무 왜 이렇게 조금 풀지 하지 마시고, 예. 오답은 왜 이렇게 조금 푸냐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는데 그 저기부터 와봐. 한 장만 넘겨보세요. 서술형 바로 쓰지 말고 리얼 테스트 해가지고 네 문제 여덟 문제를 실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다 못 할 것 같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우선은 네 문제 한번 해봐. 한 장만 해보세요 한 장. 선생님이 한 거 보고 1, 2번이 공통으로 다 끝났으면은 그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자신의 속도에 맞게 조금 빨리 푸세요.
자, 다 풀었나요? 같이 가볼까요? 1번. 이 문제는 저기 3학년 문제예요. 그런데 뭐, 위에 다 보이지만, 12년도 거 아주 옛날 것도 있고, 어법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뭐 이게 한 번 출제될 때마다 한 문제밖에 없어가지고, 완전 옛날 거도 실어놓고, 최근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6번을 보니까 사관학교 문제도 나오네요. 사관학교는 문제를 따로 내요. 자기네 따로 내는데, 영어가 조금 까다롭게 나옵니다. 까다롭게 나온다는 게 막 되게 옳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약간 지저분한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학력고사처럼 막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문제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것보다는 기출이니까 조금 얘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애들이 있을 거야.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다양하게. 자, 1번 한번 가봐. 어법성 판단은 결국 잘해야 돼, 이것도. 이것도 뭐 우리가 자주 만나는 문제 유형이어서 내신이나 뭐 모의고사에는 딱 한 문제 나오긴 하지만 기본이 되는 거지.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소부터 문장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그냥 묶어줍시다 바로. 얘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쉼표와 쉼표 안에 들어가 있거나 하이픈, 찍찍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찍찍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얘네들은 특히나 문법적 구조에서 중요한 애들이 없습니다. 문법이랑 안 이어져요, 얘네들이랑. 얘네는 그냥 따로 떼어놓는 거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1번의 그 동그라미 1번은 어렵지 않게 보이네. 뭐야? 주어가 왓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찾아내면 되겠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수 취급, is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we are trapped deep in a paradox에서 우리는 패러독스에 깊게, 트랩이 뭐야? 덫을 놓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동태를 써가지고 우리가 깊게 갇혀졌다, 뭐 덫에 걸렸다 이런 식의 수동의 표현이 가능하죠. 우리가 트랩트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BPP나 능동 형태나 뭐 BPP 형태의 BING, BPP 이렇게 밑줄이 그어 있으면은 그냥 ING인지 PP인지를 살펴보면 돼. 문제가 약간 좀 옛날 거여서 이게 두 단어씩 요즘에는 대체로 단어 하나에만 밑줄이 가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쳐주는 경우는 뭐 조금 드물긴 한데, 옛날 문제들이 주로, 두 개 정도를 쳐주고 있는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 걸려 있다, 라고 하니까 목적어가 없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수동의 형태로 쓰는 게 옳겠다라는 얘기고. 3번 같은 경우는 뭐야? 자, 전면구 묶어주세요. around this. 묶어주시고, 자, 그 방식은 뭐야? 보는 거야. 뭐를? 헤비타트가 필요성에 반응을 하는지, 됐죠? 반응이 있는지를, 그 필요인. 자, 중요한 것은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오니까 뭐예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해가지고 보호 자리에 부정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hat 이하를 보는 것! 이렇게 얘기하네. 자, 4번은 뭐예요? 저건 단순하다. 사운드가 나오면 딱 뭐가 기억나야 돼? 감각동사. 그쵸? 그래서 이 형식을 만드는 감각동사, 뭐, 룩이니, 사운드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스멜, 테이스트, 이런 감각동사에는 뒤에 뭐야? 형용사 보호가 온다. 보호가 오는데 그게 대체로 형용사로 온다. 이런 얘기지. 됐죠? 그래서 어브비어스는 명백한 이라는 뜻이어서, 맞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라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었어. 답 5번 체크해 보시고요. If you are eating burgers and ice cream, 여기 끊어야죠. 이 구절이 여기서 끝났는데요. 그 문장이 시작되는데, 만약 뭐뭐 하다면 뭐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문인가 보니까 그들을 브로콜리와 캐럿 주스로 대체하는 것은 is가 여기 써 있네. 동사 표시하세요. 그죠? 그래서 얘는 주어 자리에 오게 만드는 to try든 trying이든 주어에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바꿔 주셔야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 잘 하셨나요? 이거 이렇게 좀 다양하게 봐봐. 해서 이거는 수일치 묻고 있고, 얘는 능동수동 관점 묻고 있고, 얘는 그냥 뭐 단순하게 부정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부사는 아닐까 고민하시고, 5번에 try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명령문. 그런데 뒤에 동사랑 뭐 뒤에 서술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넘어가시고. 자, 두 번째 거는 첫 번째는 뭐야? 이제 여기서 하나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전치사라고 하나 써주세요.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가 관계 부사편에서 주로 배우는데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래서 그거는 하나 첨가하시면은 많이 배웠어. 전치사 다음에는 관계대명사가 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뒤가 어때야 된다. 뒤가 완문이면 안 된다. 완문이죠, 완문 얘는. 얘는 완문이 와야 돼. 체크해놔. 그 관계 대명사가 우리 전명구라고 그러잖아. 관계 대명사가 전치사랑 만나서 전명구가 돼서 얘네들의 역할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이거 묶어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임무가 다 끝났으니까 뒤에 온전한 애들이 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You read that sentence is 이거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 파악할 수 있겠어? 문장 구조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얘네는. 응? 문장 구조 어떻게 파악할까? 봐봐. 묶어. 어디까지? 너가 읽었다. 그 문장을, 그게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잖아.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 꾸며줘야 돼, 이렇게. 해서, 어떤 거? 당신이 그 문장을 읽는 바로 그 순간은 no longer happening. 더 이상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내용은 되게 어려워요. 현재와 과거와 뭐 미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사실 그게 뭐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뭐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별거 없어요. 2번 itself 해석해야 돼. 자, 다른 말로 하면 it feels 그것은 느껴지는데 마치 시간이 이거 봐봐 흘러가는 것처럼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해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in the sense that 그게 어떤 감정, 어떤 방식이냐면 현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누구를 그 스스로를 자 여기에 제기대명사가 쓰였다고 한다면 누구를 대신하냐 present의 주어 표시해 놓으세요. 그 주어와 업데이트의 목적어 한 문장 내에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그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와 동일한 애들 이게 두 개가 똑같다는 거야. 현실은 현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한다는 측면에서 마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진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도 문법상으로는 맞습니다. 현재가 스스로를 업데이트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제기대명사가 밑줄이 쳐 있으면 여러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수일치 관점, themselves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두 번째 관점은 present를 받지 않고 다른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다른 그것을 업데이트한다라고 해석이 되면은 it을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제기대명사가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주 나온다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나올 때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해놓으시면 듣고 있나? 제기대명사는 첫 번째 수일치 관점에서 한번 푸셔요. 수일치. themselves는 아닐까? 이 셀프가 themselves가 아닐까? 이런 거. 수일치. 또 하나는 그냥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 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어떤 거? 그냥 이 셀프가 아니라 it을 써야 된다니까? 이 셀프는 앞에서 말한 주어를 똑같이 받는 거고요.
it이라는 건 그 주어의 대상이 아닌 다른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야. 나온 적이 있었어요, 둘 다. 네, 알아두시고. 자, 힘을 내쉬고, 졸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건, 세 번째 건 뭐야? 야, 이거는 어디 잡아야 돼, 빨리. 확인해라! 엔드를 확인하세요. 엔드 확인해, 빨리. 엔드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돼? 병렬이라고 써놓으세요, 병렬. 다양한 걸 같이 볼 때 좀 집중해서 잘 봐. 엔드 5월 벗, 어? 병렬 구조파. 밑에서 쓸게, 안 보여서.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선생님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깊은, 인투이션이 뭐야? 인투이션. 인투이션. 직관이라는 뜻이 직관. 네. 자, 그런데 그게 뭐냐? 미래라는 것이 열려 있다. 그것이 현재가 될 때까지, 현재라는 순간이 될 때까지 미래가 열려 있는 거래. 와, 말이 어렵죠? 하지만 뜻을 묻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대세다가 본격이라고 써놓으세요. 완전한 문장이 왔네. 그러면 that 다음에도 완전한 문장이 와야겠네. The past is fixed. 과거는 고정되어 있구나. 괜찮네요. 그지? 하나는 이러한 직관. 연결해서 하나는 이러한 직관. this라는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두 개가 오게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지? 자, 이거 굳이 풀어보는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잘 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문법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따로 좀 하셔야 돼요. 어? 지금 우리가 뭐 단순하게 뭐 제기대명사다 이런 건 좀 단순한 거고, 병렬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지? 이 4번 같은 게 이제 기본적인 어법 지식이 없으면 조금 풀기가 어려워. 왜? 봐봐. as naturally as 사이는 어쨌든 원급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this way of thinking 이러한 종류의 사고 사고는 당연하지만 뭐 이런 뜻이에요. 양보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봐봐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선은 부사의 밑줄이 그어있기 때문에 형용사는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포인트가 조금씩 있어. 해서 그 부사의 밑줄이 그어 있거나 형용사의 밑줄이 그어 있으면은 그것을 형용사 같은 경우는 부사, 부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 바꾸는 게 아닌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문장은 여기서 끝이 난 것 같은데, 그지? 쉼표를 통해서 문제는 뭐야? 비동사 동그라미나 여러분 비동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합니까? 보어가 나와야 합니다. 그지? 그래서 문장 내에서 보면 그냥 이런 거란 말이야, 원래. This way of thinking is natural.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as를 양보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냥 이러한 종류의 사고가 당연합니다. 자연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양보적 해석으로 바뀌거든요. as를 쓰면. 이제 그거는 구문에서 조금 더 정리하시면 좋을 텐데. 자, 그래가지고 이 내부에서 따져보니 비동사 뒤에 연결이 돼야 돼. 이러한 종류의 사고가 자연적입니다. 자연스러워요라고 할 때 natural이라는 형용사 보호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이게 잘못됐죠. x나 비동사랑 이어줘. 비동사랑 이어주고 x를 해주세요. ly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다들 풀었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5번은 맞아? 오히려 5번 같은 경우도 봐봐. The present moment does not exist in them. 현재의 순간이라는 것이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does 합니다. does는 뭐를 받는 거야? 선생님 왜 does는 안 썼어요? 야, 니더가 있잖아, 니더. 부정어 니더가 있네. 그럼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 주려고 하나 봐. does는 뭐야? 뭐라 그래, 이런 걸. 대동사라고 그러죠, 대동사. 얘들아,
너무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지긋지긋하다. 라고 해서 요거를 체크한 다음에 밑으로 연결 됩니까? 그래서 뭐야?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그냥 does. 포인트는 뭐야? 이 앞에서 말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쓰는 동사 일반 애들은 does를 받고요. do를 받고 did를 받고요. 앞에 뭐가 있을 수 있어? 비동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 요거는 적어놔. 여러분, 제 말을 알아듣겠어요? 네? 대동사 비냐, 두냐의 문제입니다. 알겠지? 앞에 비동사가 없어요. 찾아보면 그 문장 내에 비동사가 있었다면 우리가 고민이 됐겠지만 비동사가 없으니까 아하 어떤 거 봤나? 해석을 해보니 exist를 받는다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알겠지? 연결해놔. 아, 뭐 시간이 뭐 금방금방 가네요, 그럼. 쉬워요. 날씨가 여전히 덥긴 한데 조금 풀린 것 같긴 합니다. 바람도 조금 선선해진 것 같고. 이번 주가 휴가 주고요. 속도가 엄청 막힌다는데. 네. 학원은 13일 날 방학하는 거 알죠? 그래봐야 여러분들은 하루도 안 쉬는 거야. 왠 줄 알아? 광복절이거든. 그죠? 이렇게 쉬어요, 이렇게. 이렇게 쉬는데 여러분은 그나마 목요일 애들은 억울하지를 않아. 되게 기뻐하더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휴일이 아닌데 쉰다고. 그죠? 17일까지 쉬어야 돼. 왜? 18일까지 쉬어야 돼. 왜? 아니, 우리는 너무 부담하잖아. 계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대략? 시, 그쵸? 예. 그래서 좋은 시절 다 봤다. 예. 자, 3번을 풀어봤나요? 3번 뒤에. 3번은 7월 학력평가 B형. B형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뭐야, 이때. 이때는 수능을 선택해서 푸는 AB형 형태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나? 그 사람이 당선됐을 때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해서 AB로 나눠놨어요. B가 어려운 거예요. B가 어려운 거. A가 쉬운 건데 어차피 그럼 다 쉬운 AA를 다 했단 말이야. 그 대학에서 받겠어? 그런 애들을? 안 받습니다. 그지? 결국엔 어려운 걸 할 수밖에 없어. 전혀 이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고, 이거. 대통령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때 교육부 장관이 문제지 않았겠나? 자, 그래서 B형 문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 예, 요즘, 아직까지. A형 문제도 다 찾아와요. 찾아보면 좀 쉬워, 진짜. 되게 쉬워요. 예. 자, 3번 갑시다. how는 무슨 사?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how는 무슨 사? 부사. 부사는 뒤가 완전. People used the spaces. 사람들이 그 공간을 쓰곤 했어요. 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이 나오네요. 그지? 꼭 알아도, 우리가 배웠으면은 많이 써야죠. 그래서 우리 관계부사에서 배웠던 있잖아. 어, where, why, when, how 이런 애들은 다 부사입니다, 여러분. 부사. 뜻으로 찾으면 안 돼요. 어법을 물어봤을 때. 왜? 부사는 문장에서 주요한 성분을 담당하지 못해요. 주어도 못하고요. 목적어도 못하고 심지어 동사도 못하고 다 못합니다. 그지? 보어도 못하고. 그래서 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냥 꾸며주는 수식의 역할만 있기 때문에 뒤에 완문이 나오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찾으라 그랬어. 그래서 what하고 how를 예전에는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선택적으로. 요즘엔 선택형이 잘 안 나와. 왜? 쉬우니까. 그래서 밑줄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선택형에서 what과 how를 물어보면은 계속 뭐 해석해서 찾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절대 안 나와요, 답이. 왜? 둘 다 동일해, 해석이. 어떻게든 무엇이든 뭐가 달라. 그래서 뒤에 구조를 찾아야 되는데 what은 뭐다? what은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뒤가 불완문이 나와야 되고 부사는 담당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러한 측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다. 넘어가세요. 이게 또 수일치네. 이제 딱 보여. 수일치인 거.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 포함한 문장을. He made a number of fascinating findings. 그는 수많은, 많은이에요. many 매력적이고 아주 매혹적인 그런 발견들을 만들어냈고, 그죠? 그는 비디오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되뇌일. 그들이 뭐겠어? 그럼 발견물들 아니겠어? 그 발견물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백업,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 그들을 지탱할, 지지하리라고 해도 되겠네. 어찌됐건, 파인딩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백업은 여기서 이게 뭐야? 뒷받침하다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뒷받침하는 증거. 그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들이 뭔데? 아, 이거 발견했다는 걸 뒷받침하기 위한 비디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most common activity. 자, 전명구 묻습니다. 전명구 전치사 어망. People observed by white요. 예, white. 자, 사람들이 관찰한 거. 아니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white에 의해 관찰된. PP 형태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관찰된 사람들 사이에 가장 흔한 활동은 turn out 하면 드러나다야. Be watching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이런 문제는 엄청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동사자리입니다. 동사자리. 그래서 터닝을 turned 이 정도로 바꿔줄까요? 과거형? 예. 본동사 자리야, 본동사. ing 쓰면 안 돼, 여기서. 그래서, ing, 선생님이 수업에서 얘기했는 거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ing에 밑줄이 거 있으면 pp는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능수동의 문제를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 ing? 능동의 ing? 수동의 pp는 아닐까? 라는 의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는 준동사의 밑줄이 거 있을 때, 준동사 자리가 아니라, 본동사 자리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수능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 정답 되는 걸로. 정답이 안 되는 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정답이 되는 걸로 나왔어.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답은 3번입니다. 화이트는 뭐였대? 예상했는데 lovers. 연인들인가요, 연인들? 연인들이 발견될 거다. 찾아질 거다. 어디서? 사적이고 고립된 공간에서. 예. 둘만 있고 싶은가 보죠. 예, 사적이고 고립된 공간에서 이 연인들이 발견될 거라고. 발견될 거 맞네. 연인들이 무언가를 찾았다면 여기 뒤에 목적어가 있겠지. 근데 목적어가 없는 수동의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동사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 나올 때 지각 사역이 아니면은 대체로 투부정사 쓴다고 했죠? false는 목적 보호에 부정사를 쓰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많아. want도 그렇고, expect도 그렇고, allow,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각 사역이 목적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를 쓰는지를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들을 조금씩 정리해 가는 게 필요하다. 3번 맞았나요, 여러분? 3번? 3번. 자, 얘는 거저먹기네요. 거저먹기. 근데 얘 A번이 좀 어려워. 어려운가? 네. 얘들아, 이건 뭐야? C에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is 나왔네. 에이, 그러면 아까랑 똑같네. 이거 못 써야 되고. 동명사 써야지.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지? 해석을 다 해볼 필요는 없고. 그리고, 아우, 저는 불안한데요. 야, 뭘 불안해? 여기 전명구가 다 묶어주고 있는데. 그지? 예. 전명구가 있으니까 걔네들 생각하지 마시고,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어 자리에 동명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B번은, This is a key point. Because it suggests standard you may struggle to meet. 이렇게 하죠. 이것도 잘라있게야, 이거 봐. 선생님 다 잘라줬잖아.
앞에 건 생각할 거 없고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것이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요? 너가 엄청 노력해! struggle to 진행형이야. 노력하고 있는 뭐? 충족시키기 위해 누구를? 스탠다드 목적격 관대가 빠져 있네요. 그지? 그래서 너가 충족시키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기준이 실제로는 너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수동 형태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목적어 빠져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 기준을 충족시키다라는 표현으로 가게 되면 능동형이 맞겠다. 이거 A번 잘 골랐니, 이거? 봐봐. 끊어가시고요. 완벽주의자들은 아는데 그들이 좀 문제가 있다. 문제를 겪는다. 왜? Whatever what they do. 자,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묶어줄 수 있겠어? 아니, 왜요? 여기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 동사가 완전히 나오는 보호까지 완전히 나오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이거든. 그것은 충분히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결코.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아, 그럼 얘는 뭐죠? 생뚱맞게. what을 써버리면 what이 데리고 오는 절. 이거 관계대명사, 에서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다행인데 모르면은 꼭 정리해야 되는 게 뭐야? 관대 what은 달라요, 다른 애들이랑. 다른 관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앞에 선행사가 있어서, 그지?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물론 뒤는 불완문. 그런데 얘네는 수식을 해주는 그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대명사 뭐 대시 나왔다, 위치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뒤에서. 근데 관계대명사 왓은 뭐라 그랬니? 조금 세부적인 걸 해야 돼, 이렇게. 명사절, 선행사가 없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명사절. 이렇게 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왓을 써버리면 그들이 하는 것, 뭐 그것은 충분히 좋게 보이지는 않아. 쟤를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비코우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선생님, 와데보는요? 아, 와데보는 명사절을 만들기도 하지만 부사절을 만들기도 해요. whatever. 복합 관계 부사 들어봤나? whatever.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니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왜냐면 그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충분히 좋게 보이지, 좋아 보이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whatever 이걸 하나 써드릴게요. whatever 복합 관계부사 어려운 말 쓰는데 whatever가 이끄는 절은 자, 첫 번째 하나는 명사절 충분히 만들어요. 명사절도 되고 두 번째 부사절도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는 주로 양보적으로 해석하거든요. 뭐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4번에는 이제 A번 정도만 볼만하다. 나머지는 쉽게 맞힐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오늘 저기 오회에 있는 걸 좀 많이 안 하려고 했어, 원래. 왜냐면은 조금 단순한 문제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 매번 같은 문제를 같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지루할 것 같아서 집에서 그건 조금 주말을 이용해서 하시고 요런 걸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도 몇 개 가져올 거야. 그래서 아직 오늘 4번, 5번, 6번, 7번, 8번을 풀지 않았는데 과제로 내주기도 좀 뭐하고 이거. 그냥 답지를 안 줄 테니까 풀어만 오세요, 풀어만. 푸는 시간은 우리가 뭐 5분, 10분 또 여기서 걸리면은 조금 아깝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어떤 기준인지만 풀어만 와. 내 과제에는 안 쓸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풀어만 오세요. 예, 푸는데 뭐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중에 10분을 잡아먹는 게 조금 아까운 거지. 여러분 평소에 공부하시면서 10분은 금방 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써보려고 했던 게 그 맨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맨 앞에 보시면은
가정법에 대한 포인트거든요, 여기가. 여기 나와 있네, 밑에. 포인트 16에서 가정법. 요즘에 뭐 서술형 교재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그나마 뭐,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복사를 해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뭐 수업 시간에서든 한번 다뤄볼 만 해요. 이런 문제집들은. 어, 얘네가 어디 있지?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다루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존 과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과제를 안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볍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보시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우선은, 가정법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예, 요거는, 어,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이해가 조금 어려운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크게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그치? 어, 과거 완료가 있어요. 수업을 선생님 거 많이 들어보신, 나랑 수업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거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선생님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아예, 이렇게 아예 수업 시간에 다 써드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제 그게 암기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얘네들은 뭘 맞춰가야 되냐면, 형태를 맞춰가야 돼, 항상. if, 주어, 그 다음 뭐 써? 가정법 과거니까, 동사의 과거요. 그지? 이렇게 쓰시고, 이거로써 이제 if절 정리하시고, 주어 다음에 문장에서 이제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이 나옵니다. 뭐 우쿠슈마라 그러잖아.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이런 애들이 나오고 강조해서 대문자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 형태를 맞춰야 돼. 형태를 항상. 그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if 다음 얘는 과사반이어서 과거 사실 반대인데 주어 다음에 뭘 써? 과거 완료 형태 쓰셔야 돼요. 아니, 이름하고 똑같다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 쓰는 거야. 이 부절에.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아?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잘 순서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이거 우드 쿠드를 많이 애들 뭐 외우던데 이렇게. 그거 다음에 어떻게 돼? 그쵸? 현재 완료라기보다 이제 헤드 그쵸? 해제를 쓰는 거니까 아니니까 have pp.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를 쓰고 싶지만 과거 완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앞에랑 똑같이 맞춰가면 좋지 않아요? 당연하죠. 근데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때문에 have밖에 쓸 수가 없다. 요 세트를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번. 원래 얘 조건이 뭐냐면 주어진 단어만 활용하되 밑줄 친 거는 형태 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여러분 1번은 우리가 처음 지금 하는 거니까 if를 쓰세요. 여기서는 if를 쓰지 않는 경우를 알려주고 싶어서 문제를 낸 건데, if를 써도 우선 써서 표현하셔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지 쓰면서 들으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과거인지는 여기서는 해석으로 찾아야 돼요. 해석. 해석에 과거인지 현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조금만 더 고민하세요. 금방 같이 할 거예요. 이건 뭐
자, 같이 한번 해보자. 모르면 이제 또 같이 써보면 돼. 오, 우선은 해석을 잘 봐봐. 만약에 우리가 부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더라면, 그죠? 더 오래 머무를 계획을 세웠을 텐데. 여러분들이, 해석에서, 조금 키워볼까요? 해석에서 이런 부분, 알았더라면, 세웠을 텐데. 요게 바로 시간에 대한 단서를 주는 겁니다. 시제라고 해야죠.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죠? 그 다음 씁니다. 이제 막 써보세요. 틀려도 돼요. 그래서 if를 먼저 썼을 거야, 만약에. 안 쓰는 경우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선 먼저 써놓고. 우리가 had pp 알았더라면 had 우리가 알았더라면 had known을 써야죠. 뭐를 부산을 부산을 아는 게 아니라 부산이 이렇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실 때 해석이 나오면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 그때 주어 동사를 확인해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알았더라면 뭐를 부산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물론 that을 쓰면 좋겠지만 뭐 that을 써도 상관없지만 좋은 게 아니라 that을 쓰라는 말은 없어요. that을 써도 된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안 쓰고 그냥 부산이 아름답다. 뭐라고 써야 돼? was 이렇게 아름답다. 알려주고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알았더라면. 핵심은 뭐야? had known. 이걸 쓰는 거야. 부산이 이렇게나 아름답다는 걸 알았더라면. 됐죠? 우리는, 주어는 우리겠지. 그지? 그리고 to stay long이라는 건 나와 있네요. would를 쓰래요. would have를 써야죠, 그럼. would have, 뭐야? would have, 계획을 세우다. would have planned를 쓰면 되는데, 예, 이렇게 쓰면 되죠. 원래 플랜 2가 뭐뭐 할 계획을 세우다라는 뜻이어서 뒤에 동사원이 오는 게 맞고.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산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알았더라면 우리는 계획했을 것이다. 비교적 간단하네요. 다만 여기서는 if를 쓰라는 말이 없잖아. 얘를 빼줘야 돼. if는 가정법에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 주어 동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had we 노은, 후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참고로 해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될 수 있다. 그쵸? 생략 가능. 어. 그러면 도치, 주어 동사가 바뀌어요. 물론 이게 단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단서는 있는데 if 절에 지금처럼 if 다음에 had가 나올 때나 were가 나올 때 were, 그죠? 비동사 were가 나올 때 was를 안 쓴다고 하니까 그럴 때 도치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뭐 그거 모르셔도 그냥 if가 빠지면 주어 동사 도치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그럴 것까지 알아두시고 3번 한번 할까요? 3번 똑같아. 이거는 근데 아이가 주어요, 아이. if절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뒤로 보냈을 때는 쉼표를 안 써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3번 빨리 해봐.
됐습니까? 똑같아요. 위에 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뒤에 주로 실려 있네요. 빨리 하자. 한 문장이라도 더 써보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해야 돼? 이 구절은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 당신이 나한테 그 레스토랑의 드레스 코드를 말해 줬었더라면, 말해 준다면이 아니라 줬었더라면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그지? 내가 나에게 뭐뭐를 사용식 정도로 활용하지 않을까? 내게 그 코드를 말해줬다면. 이거 뭐 이거야 이제 전면구 같은 걸로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 어바웃까지 나왔네요. 나는 청바지를 입지 않았을 텐데. 나는 청바지를 입지 않았을 텐데. 근데 뭐야? 조동사를 못 써야 돼. will 또 쓰래. I would. 그럼 would not을 써야죠? would not. 아이고, 저 붙였으면 어떡해. 그 다음, have pp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주절이니까. 그지? 해서 have, where were one이잖아. 됐죠? 그 다음, 뭘 입어요? 뭘 입지 않아요? 진스. 됐니, 거기까지? 자, 이제 이프절 정리한다. 이때는 쉼표 찍지 않아. 앞에 이프절을 쓰면 이프절이 끝나고 쉼표를 찍는데 얘는 찍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had pp 말해주었더라면 had told죠. had told 나한테 뭐에 대해서? 아, 이건 사형식이 아니라 그냥 about을 쓰네. dress code, 레스토랑스, 레스토랑의, 레스토랑스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아니 뒤에 오브 여기 붙여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됩니까? 간단하죠? 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고요. 자, 가정법을 이 정도로 했다면 뒤에 또 하나 뭔가가 있어. 넘겨봐. 관계대명사 활용. 자, 12번. 마지막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겠는데 12번 빨리 해보시죠. 이거는 팁을 드리자면은 때때로 우리가 하는 것, 관계대명사. 나랑 했던 거냐 이거? 다 했냐 그거? 좋습니다. 아, 니네 반에서도 이걸 했었구나. 그러면 그거는 패스. 그러면 저거를 해. 그럼 요거를 마무리 짓자. 유리가 딱 알았네. 2번 한번 해보세요. 2번. 2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치 뭐뭐처럼은 그 나와 있어, 거기. 에즈프인데요. 그것도 가정법이거든요. 다 하셨으면 4번 하셔도 됩니다. 4번은 근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거야.
자,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녀의 따뜻한 성품은 성격, 성품, personality 나와 있고요. 편안하게 했다. 모두를 마치 고향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했다. 모두가 편안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지? 오씨. 잘 확인했니? 자, 그러면 편안하게 했다. 아,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했다라고 해서 안 나오고요. 여러분, 메이드를 써야 됩니다, 여기. 메이드 모두 편안한. 이렇게 가야 되죠. 그지? 그래서 메이드 everyone 모두 편안한. 편안한이 뭔데? comfortable을 써도 되는데, 그쵸. 여기 동사 feel을 활용하면 더 의미가 명확해지지. 모든 이들이 편안한. 편안하게 만든다. feel comfortable. 이렇게 쓰시고요. 예. 여기까지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치 그들이 고향에 있는 것처럼 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as if they 고향에 있다가 뭐야? 있다가 그냥 비동사 원해. 그지? were 어디에? 네, 이렇게 쓰면 되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made 만들었다 모든 이들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는데 마치 as if they were 그들이 고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얘기고요. 4번 빨리 해. 4번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쓰는 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요거 알아? 요건 하나 선생님이랑 같이 하자. 우리의 성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성공은 여기 밑에 나와요. 열정이 없었으면 자, 우리의 열정이 없다면 이제 딱 대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그냥 without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without 가정법에서 without our passion 이렇게 쓰면 딱인데 이거 안 됩니다. 왜요? 없어요. without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나는 그럼 이렇게 쓸 거지. but for가 똑같은 거야. 예, 이 without 가정법이 나오면 이 두 가지를 계속 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정리. without 가정법 무엇이 없다면 아니 without은 무엇이 없이 아닙니까? 없이? 아니 그러니까 그 가정법에서는 없다면이라는 그 가정법의 조금 확장 개념에서 배워요. 무엇이 없다면. 근데 이거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이거. 자, 일 모르죠. 안 떠올립니다.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를 문장으로 풀어봐. 그럼 가정법을 어떻게 쓸래?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씁니다. 됐죠? 아니, 여기 또 if가 없는데요. 아까 뭐라 했어? if를 생략하면은 주어 동사가 바뀐다 그랬지? 그럼 여기에 써야 되는 건 뭐야? were it not for인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는 가정법 뭐일 때? 가정법 과거일 때 그렇지. 없었다면 안 왔을 것이다라고 하면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지? 근데 이거 써놔야 돼. 이것도 알아놔야 돼. 아, 이거 대문자로 써야겠구나, 이거. were it not for. 야,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예. 그 다음, 그러면, 자, 금방 끝나요. 몇 단어인데. 그럼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어떻게 문장 변환을 하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 여기서는 그치, 건드릴 게 없는데, 그치, if it not이 들어가야 돼요. not been for.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if를 없애라! had it,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활용하셔서 비동사를 had been으로 바꾸라는 거야. 그래서 답을 써, 답이 그거 아닌가? 답이, 그쵸? had it not been for passion만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had it not been for our passion. 됐죠? 가정법, without 가정법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학교 챕터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주요한 구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연습을 해 두시고, 오늘은 선생님이 가져온 프린트를 몇 개 풀어봤고요. 집에서 프린트 과제는 딴 거 없어. 그 5, 6, 7, 8번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지? 답지는 안 줄 거야. 그러니까 풀어만 오면 돼. 알겠지? 그리고 5강이 많이 안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한 세 문제 했나 그랬을 거야. 두 문제인가 세 문제인가. 5강 문제를 잘 풀어오세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과제 검사 못 받은 사람